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호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 명리학 일주론 그 사이에 육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영리학계의 그 정통역학의 대가로 이석영 선생과 박재환 두 분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 이석영 선생께서 처음에 필동에다 서울 필동 동국대학교에 있는 데다가 철학관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풀어가지고는 즉각 그 사람의 궁금증 이런 것들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점치고자 하는 목적지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영 선생께서 6효점을 쳤습니다. 6효점. 6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매매, 소송, 승진, 입시, 건강, 질병 이런 거에 대한 그 문답이 즉각 나타납니다. 6효점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6효점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많이 이제 그 인기가 좋아져 가지고 사주 명리를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6효라고 하는 건 역경학이고 역경학은 64쾌입니다. 이거는 6효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의 이 8쾌를 의용해서 점쾌를 얻어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하기 전에 전날 밤에 반드시 64쾌에 대한 점쾌를 얻어가지고 점쾌에 의해서 성공하는 쾌가 나오면 나가서 전쟁을 하고 6쾌에 의해서 전쟁에서 실패하는 쾌가 나오면은 임금이 명령을 해도 나가서 싸우려도 안 가는 겁니다. 왜냐 전쟁에 지면은 수많은 인명의 군인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국가 존망에 걸쳐 있는데 뻔한 전쟁이 질 걸 알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명도 듣질 않는 거예요. 선조대왕에. 그래서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고 백의종군하는 그 결과도 바로 이 6효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점을 쳤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의 이동방문이 할빈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해서 이제 그 양반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때 할빈으로 여행을 하기 전에 아베 다이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영리학자한테 가서 점을 쳤습니다. 내가 이번 여행 가는 길이 어떻겠느냐. 그때 아베 다이스의 점괘는 가니산캐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첩첩산 중에 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베 다이스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가지 마십시오. 연기하십시오. 이번에 가시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등박문이가 나라의 중책을 맡은 자가 그 국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일정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점괘는 그렇게 나왔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베 다이스라고 하는 영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간이라고 하는 글자의 지명이나 동네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이등박문이가 할빈역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맞고 마지막 죽는 순간 아베 다이스의 그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날 쏜 사람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요 밑에다가 나무목을 넣으면은 뿌리 근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아베 다이스의 그 점괘에 나온 간자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주 만물의 기운은 뭐냐? 여 8대 요소입니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연못, 택.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에는 화의 기운, 그 다음에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 우레, 산, 요 요소가 64쾌의 8대 요소입니다. 이게 왜 64쾌가 되느냐? 팔이, 요게 서로 이렇게 84쾌가 이어져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이 쾌가 88로 나눠서 64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쾌는 우주 만물의 기운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64쾌를 찾아서 효점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8개 중에서 4개만 얻은 겁니다. 4개. 4개가 요 화하고 요 수하고 지하고 천하고 원래는 8개인데 이 박영호 씨가 그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일본에 40년에 머물게 되면 우리나라에 국기를 하나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 때 배를 타고 가면서 만든 겁니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을 만들어서 8개를 집어넣어서 주역의 원리해 가지고 점괘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일본 그 미국 선장이 하는 말이 너무 국기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요 4개를 뺀 겁니다. 여기 4개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라고 하는 4개만 주역의 육해가 대한민국 태극기에 걸려 있고 음과 양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육효라고 하는 거는 점을 칠 때 점괘를 얻어 가지고 점을 치면은 거의 점괘가 100% 맞습니다. 점괘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꼭 전쟁을 하기 전에 점을 친 겁니다. 옛날에 어느 대신이 궁궐에 입건하기 전에 궁궐에서 일어날 어떤 그에 대한 자기가 궁금해서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더니 궁궐에 들어가면 죽는 개가 나왔어요. 죽는 개가. 궁궐에 들어가면 죽을 개가 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타고 궁궐로 가다가 당주동의 당주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밑으로 일부러 떨어져서 그걸 핑계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대궐에서 참여했던 신하들은 다 죽었어요. 그날이 무슨 회의를 하는 날이냐, 연산군을 태자라 책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책봉에 반대했던 사람은 찬성했던, 연산군 책봉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날 반대를 한 사람들은 그날 살게 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연산군이가 왕이 돼가지고 찬성했던 사람은 또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하나의 육효점에 대한 일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화점을 이렇게 딱 보면은 끊어진 게 있고 이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 건 양효고 끊어진 건 음효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쾌상에 대한 하나의 요 표시입니다. 표시. 천이라고 하는 건 전부 양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택이라고 하는 건 음효가 위에 있고 밑에가 택입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 거, 이게 연못입니다. 연못의 모양입니다. 화라고 하는 건 뭐냐, 양효가 끝에 있고 음효 중간에가 끊어진 거, 음효, 요게 화입니다. 화의 기운은 바깥에 양기로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쳐서 음효가 2개가 동하고 양효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람은 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래가 끊어져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위에가 음효고 중간이 양효고 전부 다 이게 바깥에 안과 밖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입니다. 산은 뭐냐, 아래가 2개가 끊어지게 산이고 팔건지는 전부 음입니다. 땅이니까 음효가 강한 겁니다. 요게 팔건지입니다. 팔캐입니다. 그래서 이 점괘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으로도 얻는 방법이 있고 동전으로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가치로 해서 얻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끊어진 거는 점괘를 낼 때는 이렇게 작대기를 2개 겁니다. 양효는 이렇게 하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효. 그래서 음효는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양효는 이렇게 점을 하나만 찍고 갈라지면 이게 음효 표시입니다.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점괘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숫자. 이걸 음효로 봅니다. 숫자가 아닌 건 양효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육효점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하면 목적점을 정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냐, 혹은 승진이 할 것이냐, 입시에 합격할 것이냐, 이거를 알고자 할 때 명상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괘를 치는 겁니다. 점괘를. 점괘를 칠 때 몇 번을 치느냐? 6번을 칩니다. 동전을 갖두고 점을 칠 적에 손을 흔들어요. 그걸 놓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치는 겁니다. 3개. 3개에서 다수결. 요게 2개가 나오면 음효로 보고, 요게 숫자가 아닌 거가 2개가 나오면 양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점을 저놓고 점을 쳐가지고 요게가 2개 나서 음효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2개를 딱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했는데 양효가 나왔다. 여기 양효는 뭐냐?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것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양효가 됩니다. 과반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양효가 나왔을 때 점을 하나 치는 거예요. 또 했는데 숫자 요게 2이 나와서 음효 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쳤는데 또 양효가 나왔다. 음효가 나왔다. 양효가 나왔다. 그럼 요게 뭐가 됩니까? 화가 되거든요. 화.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수가 되거든요. 화수라고 하는 쾌가 됩니다. 화수라는 쾌. 화수라는 쾌를 보면은 6효점에 대한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시, 재물, 건강, 매매, 소송에 일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가 요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간단하게 6효점으로 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마추어고, 이 6효점을 제대로 잘 치려면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 점괘가 아래에 있는 거를 하쾌라 그럽니다. 하쾌. 위에 있는 걸 뭐라 하냐? 상쾌라 그럽니다. 상쾌. 이걸 하쾌를 가지고 뭐라 하냐? 내쾌라고도 합니다. 내쾌. 위에 있는 걸 외쾌라고도 합니다. 외쾌.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이치고, 이거는 하나의 일반적인 아주 그 아마추어들 수준이고, 이거를 6효를 제대로 하려면 18문답을 배워야 됩니다. 18문답. 18문답을 배우게 되면 이 6효점을 치는데 여기에 납값을 붙이게 돼 있어요. 납값. 납값에는 뭐냐, 예를 든다면 점괘가 많으면 채라는 게 나옵니다. 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천이라는 거 밑에 8개, 택이라는 거 밑에 8개, 요 학회에 8개가 있는데, 요 줄에 있는 점괘는 전부 다 뭐냐? 금캐로 봅니다. 금캐. 여기 있는 건 뭘로 보느냐? 손목, 이태택. 요거는 화로 보고, 요거는 목으로 보고, 요건 그 오행적으로 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채라고 하는 걸 씁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예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뭘 쓰느냐? 육수를 씁니다. 육수. 육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을은 총령이요, 병정은 주작이요, 무는 구진이요, 사는 등사요, 경신은 백호요, 임계는 현무라고 하는 육수를 씁니다. 여기다 육수. 그리고 세와 응을 붙입니다. 세라고 하는 건 나를 얘기하고, 응은 경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선거에서, 전쟁에서 어디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요 세응으로 요 육수에 비교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에 따라서 여기는 육치를 붙입니다. 육치는 뭐냐?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남녀관계 운세라든지,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육치를 붙입니다. 그래서 육친과 육수와 체와 비교해가지고 세와 응이 육수에서 청령이 붙었느냐 백후가 붙었느냐는 이걸 가지고 점괘를 해설하는 겁니다. 이 6효 18문답에 대한 거를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6효에 대한 걸 이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효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신비할 정도로 점괘가 맞는 겁니다. 근데 6효점을 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목적점을 가지고는 한 번을 점을 쳐야지 2번 이상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점괘가 안 좋다 해가지고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쳐보자. 그럼 틀립니다. 딱 한 번만 쳐야 됩니다. 6효점은. 그래서 우선 요걸 외워야 되고 64쾌를 외워야 되고, 점괘 얻는 방법을 알아서 득회를 해서 6효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운세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괘라고 하는 거는 거의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64쾌를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주론 강의의 64쾌에 대한 참고로 6효점 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